김동인 소설 김연실전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처음에는 좀 짧더라도 원작을 연재할 당시의 파트대로 낭독해 드릴까 했는데요. 너무 짧아서 3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어서 낭독하다 보니 10회까지 안 가고 6회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6회로 소설 낭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낭독 마지막에 문정희 시인의 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9. 음악학교로 학적을 옮긴 뒤의 연실이는 두 가지로 마음이 매우 기뻤다. 첫째로는 그 학교의 남녀 학생 간의 연애가 매우 많은 점이었다. 연애를 모르는 조선에 태어나기 때문에 연실이는 연애의 형식과 실체를 몰랐다. 그가 읽은 여러 가지의 소설의 달콤한 장면을 보고 연애는 이런 것이겠거니 이쯤으로 짐작밖에는 가지 못하였다. 이창수와 몇 번 연애를 하여 보았지만 창수는 도리어 수동적 편이라 연실이 자기가 부리는 연애밖에는 구경을 못하였다. 성각자로서 당연히 연애를 알고 또한 실행하여야 할 의무감을 가진 연실이는 자기가 현재 이창수와 연애를 하면서도 일찍이 책에서 읽은 바와 상이되는 점을 늘 미흡히 생각하고 혹은 실제와 소설에는 차이가 있는가 의심하던 차에 이 학교에서는 눈앞에 소설에서 본 것과 같이 연애를 수두룩히 보았는지라 이것이 기뻤다. 둘째로는 전문 학생이라는 자기의 지위가 기뻤다. 성각자로 자임하고 어서 성각자로서 조선에 깨지 못한 여성들을 외치려는 희망은 품었지만 고등여학교의 생도인 때는 전도가 강감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이제 3년만 지나면 자기는 전문학교 출신으로 어디에 내놓을지라도 뻐젓한 숙녀였다. 보랏빛 치마와 화려한 긴 소매와 뒷덜미에 나비 모양으로 맨 리본과 뾰족한 구두의 이 전문 학생은 악보를 싼 커다란 책보를 앞으로 받치고 동경 바닥을 할보하였다. 단지 처녀에게 있어서 아직 불만이 있다 하면 그것은 애인 이창수의 태도가 너무도 소극적인 점이었다. 로미오인 이창수가 줄리엣인 연실 자기의 창 아래 와서 영가는 못 부를지언정 적어도 이 근처에 늘 배회하기는 하여야 할 것이었다. 찾아오기가 바쁘면 하다못해 편지라도 해야 할 것이었다. 적어도 소설에 있는 연애하는 청년은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기는커녕 이 편에서 찾아갈지라도 맞받아 나오면서 쓸어안고 키스를 하고 해주지조차 못하고 싱글에 웃고 마는 것은 연실이의 마음에 적지 않게 불만하였다. 10. 그해 크리스마스 방학이었다. 연실이는 오래간만에 채명이를 찾아가 보았다. 처음 동경할 때는 가만 선배로 동정을 그에게 배우려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는 18이요 그는 21로 옛날 진명학교 시대와 마찬가지인 한낱 동무였다. 그이에 그도 연애를 하는가 하는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보다도 약간 세상 철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는 자긍심까지도 품고 있는 연실이었다. 언니, 여전히 부르기는 이렇게 불렀으나 이제는 선배 후배가 아니오 단지 약간 나이가 더 먹은 동무일 따름이었다. 거진 연애라는 것을 문명한 인정이 반드시 밟아야 할 과정이라고 좀 믿고 있는 연실이는 그날 서로 히닥거리며 잡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 언니,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소? 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명희는 여기서 한번 크게 웃었다. 하하하, 저리 드냐? 제리 드냐? 아찔아찔합니다. 그것만?
오금이 녹아옵디다. 에이, 망할 기집애. 한데 너 뒤집어 씌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구나. 뒤집어 씌워? 남녀 학생 간에 소문은 높았던 바지만 연실의 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던 바라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듣기 싫다. 참말? 그게 무슨 말이오? 명예는 의아히 잠깐 연실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뒤에 설명하였다. 아, 네가 능동적이란 말이지. 네가 사내를 단 말이지. 언니도? 연애의 과정으로 당연히 밟은 과정이라는 신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듯 지적을 받음에 연실이는 아뜩하였다. 그런데 얘, 내 언제 또 조용히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그랬다마는 청춘 남녀가 연애야 안 하겠니마는 연애를 한데도 신성한 연애를 해라. 순간적 부끄럼 때문에 머리를 수그렸던 연실의 귀에도 이 말은 들어갔다. 소설에서 많이 읽은 바였다. 그러나 어떤 것이 신성한 연애인지는 실체를 아직 연실이는 알지 못하였다. 소설에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다시 읽고 하여 실체를 잡아보려 노력하였지만 대체 어떤 것이 신성한 연애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청년 남녀 누군가 연애를 안 하겠니마는 신성한 연애를 해야 한다. 언니, 어떤 게 신성한 연애요? 연실이는 드디어 물었다. 얘도? 그럼 너 지금껏 뭘 했니? 남녀가 육교를 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게 신성한 연애지. 말하자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게 신성한 연애가 아니냐? 이것은 연실에게는 새로운 지식인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만약 명예의 말로써 옳다 할진대 이창수와 자기와의 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하면 자기와 이창수는 전혀 마음은 서로 통치 못하였다. 소설이며 엘렌 케이와 구리가 박사의 말에는 그런 뜻이 있었던 듯 싶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에 실제로까지 그런 꿈의 나라가 있으리라고는 연실에게는 믿기지 않았다. 그날 명예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내 애인은 말이다. 지금 W대학 문과에 다니는 사람이야. 본시 송한나. 너도 알지? 그 여자 친목계 회장 말이다. 그 송한나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던 사람이란다. 그걸 내가 알았지. 처음에는 송한나.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엔 그걸 내가 알았구나. 말하자면 최후의 승리자지. 그리고 그 열변과 엄숙한 표정으로 친목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던 송한나도 연애 찬미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기이해서 연실이가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너도 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동경 여자 유학생 치고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디? 옛날 구식 여자는 모르겠다마는 신여성 치고 애인 없이 어떻게 행세를 한단 말이냐? 누구는 누구가 애인이고 누구는 누구가 애인이고 한참을 꼽아내렸다. 연실이는 그러려니 하였다. 이 동경까지 와 있는 성강 여성이 자유연애도 하지 않고 어쩔 것이냐. 사실에 있어서 연실이는 최근엔 단지 이창수뿐만 아니라 음악학교에 다니는 여러 남학생들과 단 하룻밤씩의 연애를 하고 있었다. 한 사내와만 연애를 한다 하는 것조차 그에게 있어서는 유치한 감이 없지 않은 것이었다. 10일 크리스마스 방학도 끝나고 개학이 된 지 며칠 뒤의 일이었다. 그날은 연애할 대상도 구하지 못해서 하악한 뒤에 곧 집으로 돌아오매 그의 책상에는 우편물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잡지였다. 뜯어보니 동경 유학생의 기간 잡지였다.
먼저 후에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노래한 시를 이 잡지에 보내어 채택이 된 연실이는 그 다음에도 또 한편 보내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낫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실이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즉시 봉을 뜯었다. 무식한 그 잡지의 편집인은 이번은 연실이의 시를 몰수하여 버렸다. 그래서 목록의 아래의 이름만 읽어보아 자기의 이름이 없으므로 불쾌감이 일어나서 책을 접으려 할 때에 제목란에 계집 여자가 걸핏 보이는 듯하므로 다시 주의하여 거기를 보매 거기는 여자 유학생에게 경고하노라 하는 제목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호기심이 났다. 책으로서는 자기의 명작시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잡지였지만 그 제목의 페이지를 뒤적이어서 펴보았다. 첫 줄에서 연실이의 얼굴은 검붉게 되었다. 음악학교에 다니는 모양은 운운으로 시작한 그 글은 연실이와 이창수와의 소위 뒤집어 씌운 이야기를 폭로시키고 이런 음탕한 여자가 동경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물들 뿐 아니라 더욱이 고향에 계신 학부형들은 딸을 동경으로 유학 보내기를 무서워한다는 뜻을 쓰고 이어서 이런 더러운 학생은 마땅히 매장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 유학생의 의무라고 많은 욕을 늘어놓아 가지고 2페이지나 널어놓았다. 읽는 동안 연실이의 얼굴은 검게 되었다. 붉게 되었다. 찌푸려졌다. 찡그려졌다. 별의별 표정이 다 나타났다. 읽으면서 동댕이를 치고 싶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읽고야 말았다. 다 읽고 나서는 드디어 동댕이 쳤다.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억분하다 할까? 노엽다 할까? 부끄럽다 할까? 얼굴이며 손발의 근육이 와들와들 떨렸다. 머리로서는 아무것도 생각지를 못하였다. 1시간, 아마 2시간도 넘어지 않았겠지. 집주인 마누라가 긴상, 식사 어떻게 해요? 하고 들어올 때야 연실이는 비로소 자기의 이성을 회복하였다. 이성이라 하나 지극히도 흥분된 이성이었다. 필요 없어요. 저녁이 입에 달지는 않을 것이므로 거절함에 있어서 이런 거절까지 안 와도 좋을 것이거늘 연실이는 이런 아기 품은 거절을 한 것이었다. 어떤 노염일까? 욕먹은 데 대한 분함이 물론 가장 강하였다. 음악학교에 다니는 조선 여학생은 자기밖에 없다. 그런지라 누구든 이거를 읽기만 하면 거기 쓰인 모양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적한 것임을 알 것이다. 처녀 18은 손톱 눈만한 일에라도 부끄러워하는 시절이라 하나 연실이는 요행 부끄러움에 대한 감수성은 적게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 대신 분하였다. 글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기로 찬 욕을 퍼부은 것이었다. 이것이 분하였다. 어때? 그래, 이만 배심이 없지 않았다. 그 글의 필자는 아직 구사상에 젖은 유치한 녀석이라는 경멸감도 물론 났다. 자유연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듯 어리석은 소리를 흥얼거리는 쑥맥이라는 우월감도 섞여 있었다. 그런지라 욕먹은 내용, 사실에 대해서는 연실이는 천상천하 부끄러울 데가 없었다. 이 정정당당하고 가장 새롭고 가장 성각적인 행동을 욕하는 자의 어리석음이 미웠고 그런 것에게 욕먹은 것이 분하였다. 2시간, 3시간 동안을 분한 감정 때문에 몸만 떨고 있던 연실이는 밤이 차차 들어감에 따라서 얼마만치 머리도 식어가며
식어가는 이만치 대체 또 생각났다. 어떻게든 거기 대하여 항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 말로? 항의문을 그 잡지에 써보내서 자기를 욕한 필자의 무식을 응징하나, 혹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도한 응변으로 그의 구식 두뇌를 깨쳐주나. 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한 끝에 연애라 하는 일에 퍽 이해를 가진 채명이를 찾아서 그와 의논하여 어떻게든 결정하리라 하였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연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간도 먹지 않고 하숙집에서 나왔다. 채명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채명이의 하숙에 들어서서 주인 마누라에게 안녕하십니까를 부른 다음에 연실이는 서슴지 않고 명예의 방으로 갔다. 당황히 따라오는 주인 마누라의 눈치도 못 보고 장지문을 쭉 밀어 열었다. 연실이는 도로 장지문을 닫아버렸다. 명예 혼자인 줄 알았던 방에 명예는 웬 남학생과 함께 자고 있다가 이 침입자 때문에 번쩍 눈을 뜨는 것이었다. 누구? 방 안에서는 명예가 침입자의 정체를 캐면서 일변으로는 긴상, 인전 일어나요. 누구 왔어요. 하며 연애의 상제자를 흔드는 모양이었다. 연실이는 멍하였다. 자기의 취할 거처를 몰랐다. 돌아가자니 싱거웠다. 들어가자니 어려웠다. 이미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닌 연실이라 부끄러움이라든지 거기 유사한 감정은 느끼지 않았지만 일전에도 신성한 연애를 운운하던 명예의 자리에서 사내를 발견하였는지라 잠시 뚱하였다. 누구야? 나. 드디어 대답하였다. 연실이로구나. 긴상, 어서 일어나요. 연실이, 조금만 있다가 들어와. 그런 뒤에는 안에서는 일어나서 옷을 가다듬는 듯한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기를 4~5분이나 하고 나서 좋아요, 들어와요 하고 청을 하였다. 연실이는 들어갔다. 내어주는 자리에 앉았다. 새벽에 웬일이야? 소개해야겠군. 이는 대학에 다니시는 김씨. 이에는 늘 말씀드린 연실이. 연실이는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김모라는 학생은 연방 교복 단추를 맞추면서 허리를 급석하였다. 헌데 새벽에 웬일이야? 이창순의 하숙에서 온 길이냐? 아니야. 연실이는 부인하여 버렸다. 부인하며 얼핏 김모라는 학생을 보았다. 처음은 송한나의 애인, 그 다음은 누구의 애인, 또 그 다음은 누구의 애인이라 하여 지금은 채명의 애인이 된 그 학생은 그의 연복적 눈을 들어 연실이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김모는 학교에 가야겠다고 조반 전에 돌아갔다. 사립여자 전문 학교에 다니는 두 처녀는 오늘은 학교 집어치기를 하고 김모가 돌아간 뒤에 자리에 도로 들어가 누웠다. 연실이가 가지고 온 잡지를 내어들고 명예에게 자기의 분함을 하소연하고 그 대책을 의논할 때에 명예는 그따위 문제는 애당초 중대시하지도 않았다. 거기 어디 김연실이라고 이름을 밝히라도 했니? 밝히진 않았어도 음악학교 재학생이라면 20여명 유학생 중 나밖에 어디 있어? 긁어 부스럼이니라. 우습지 않으니? 김연실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김연실이가 웬 까닭으로 나 욕했수 하고 덤벼드느냐 말이다. 예,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아까 그 긴상 말이야. 긴상도 유학생회 감찰부장이란다. 그 긴상이 말이야. 내가 요전에 어떤 학교에 다니는 강상이라는 학생하고 이렇고 저렇고 할 때 뭐 유학생계에 풍기를 물렁게 하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매장을 한다 어떤다 야단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긴상의 내막을 알아보니 자기도 송환 나고 그 꼴이지. 그래서 말이로다. 만일 긴상이 참말로仙님 같은 사람이면 할 수 없지만 자기도 그러는 이상에 무슨 낯으로 큰 말이냔 말이다. 그래서 이 여왕께서 찾아가 주었구나. 한번 부비어 대줄 셈이었지. 그랬더니 곤야쿠란 말이지. 흐늘흐늘 지금 내 애인이 되지 않았니? 연실이는 멍하니 명예를 보았다. 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연실이는 놀랄 줄을 모른다. 감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연실이는 감동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는 연실이에게는 다만 예사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언니,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소? 너도 나같이 너 욕한 사람 말이다. 그 학생을 찾아가려무나? 상판대기에 분칠이나 곱게 하고 연지나 찍고 찾아가서 이건 왜 이러우 하고 한마디만 탁 던지고 쌩끗 웃어만 보려무나? 그러면 나 잘못했어 여왕님 하고 네 발 아래 꿇어 엎드리지 않으리? 그러면 됐지. 그 뒤에 있을 게 뭐라? 그러면 그 모 도학 청년이 네 애인이 됐지. 이상은 어쩌고 차버리려무나. 차버릴까 아까면 애인 두억에 두고. 언니, 남자란 여자를 보면 그렇게도 오금을 못 써? 맛이 좋거든. 맛이 좋단 어떻게 좋우? 그게야 남자가 아니고야 어떻게 알겠니마는. 여자는 또 남자를 보면 그렇지 않더냐? 아유. 명예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힘있게 연실이를 쓸어안고 신음하면서 꺽꺽 힘을 주었다. 언니, 내 진정으로 말한다면 나는 어디가 좋은지 몰라. 소설에 보면 말도 마음먹은 대로 못하고 애인의 얼굴도 바로 못 본다는 등 별별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다 있는데 난 아무리 그렇게 마음먹으려 해도 진정으로는 안 그래. 웬일일까? 그게 거짓말일까? 그건 모르겠다만 잠자리 맛이란. 아유 아유 죽겠다. 잠자리 맛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 아유 망측해. 우화 등선 천하 제일감. 네 것도 아직 모르니? 몰라. 그럼 이성하고 뒤집어 씌우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야 그렇거는 괜히 그랬지. 얘도 그럼 너 불구자로구나. 단지 사내와 여인, 애인끼리는 그런 노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연실이에게는 이 말은 알지 못할 말이요. 겸하여 불안스러운 말이었다. 그는 이날 명예에게서 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식을 알았다. 하늘은 종족의 단멸을 막기 위해서 성교에 특수한 쾌심을 주어 이 쾌감 때문에 종족이 끊기지 않고 그냥 계속된다는 이야기며, 과부가 수절을 못하는 것은 이 쾌감을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등을 듣고, 그로 미루어 보자면 그것은 상식으로 판단키 힘들 만치 유쾌로운 일인데, 아직 그것도 모르는 자기는 적지 않게 부족된 사람인 듯 싶고, 이 때문에 마음도 적지 않게 무거웠다. 명예는 연실에게 대해서 장차 그 남학생을 찾아가는 경우에 그와 대응할 책략을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결코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말라 하였다. 이건 왜 이러세요? 이 한마디만으로 웃기만 하라 하였다. 손님이 왔으니 과일이라도 사오라고 명령하라 하였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장차 조선의 지도자 될 사람이 왜 그리 사상이 낡으냐고 산보를 청하고 활동사진 구경을 동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하숙으로 끌고 들어가라 하였다.
그로부터 수일 후 연실이는 명예의 지희가 너무도 정확히 들어맞았으므로 도리어 놀랐다. 연실이가 찾아왔다는 하숙 하녀의 보고를 들을 때 그렇게도 울그럭불그럭 하였고 서로 대자하여서 또 눈을 퉁방울 같이 굴리던 그 남학생이 이건 왜 이리서요? 의 한마디에 멋쩍은 듯이 좀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부르세요 할 때 하녀를 불러서 과일을 사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 드십시오 라는 권고가 그의 입에서 먼저 나왔고 산보를 청할 때는 얼굴에 희색이 나타났고 활동사진을 구경한 뒤에 집에까지 바래다 달라니까 분명히 흥분까지 되었고 잠깐 들어오기를 청할 때 열정은 듯이 따라 들어왔고 시간이 늦어서 마지막 전차까지 끊어짐에 도리어 저쪽에서 기괴한 뜻을 암시하였고 이리하여 연실이는 또 한 사람의 애인을 두게 되었다. 새 애인의 이름은 맹호덕이었다. 연실이가 새 애인을 둔 뒤에 이전보다 적이 기쁨을 느낀 것은 맹은 이전의 이창수와 같이 소극적이 아니었다. 역시 해이 해집이 있을 때마다 단상에 올라서서 조선 청년의 갈 길을 부르짖고 학생계의 나약과 타락을 통탄하고 우리의 중대한 임무를 사자후하고 하였지만 그러한 적극성이 있는 이만치 연실이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불러내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하였다. 연실이의 마음은 차차 맹에게로 기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연애로다. 연실이는 이것으로서 비로소 자기는 진정한 연애를 하는 사람으로 믿었다. 그리고 인제는 온갖 점이 다 구비된 완전한 조선 여성계의 선구자라 하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1천만의 조선 여성에게 광명을 보여주기로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 과거 진명학교 시대의 동무에게 자랑삼아 한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이 소설은 이것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이 갸륵한 성그녀가 장차 어떤 인생 행로를 밟을지 후일담이 물론 있을 것이다. 약속한 지면도 다하고 편집 기일도 지나고 붓도 피곤하여 이 성그녀가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는 기회로서 일단락을 맺는 것이다. 소설 낭독을 마치면서 문정희 시인의 곡시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탄실 김명순을 위한 진언가. 한 여자를 죽이는 일은 간단했다. 유학 중 도쿄에서 고국의 선배를 만나 데이트 중에 짐승으로 돌변한 남자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그날 이후 여자의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출생부터 더러운 피를 가진 여자, 처녀 아닌 탕녀, 처절한 낙인이 찍혀 내팽개쳐졌다. 자신을 깨워 큰 꿈을 이루려고 떠난 낯선 땅, 내 나라를 식민지로 강점한 타국에서 그녀는 그때 19살이었다. 문남자들이 다투어 그녀를 냉소하고 조롱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근대 문학의 선봉으로 새 문예지의 출자자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과 오입에 물쥐였던 당대의 스타 김동희는 그녀를 모델로 문장지의 소설 김연실전을 연재했다.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성폭력,
비열한 제2의 확인 사살이었다. 이성의 눈을 감은 채 사내라는 월감으로 근대 식민지 문단의 남녀들은 죄의식 없이 한 여성을 능멸하고 따돌렸다. 창조, 개벽, 매일신보, 문장, 별건곤, 삼천리, 신여성, 신태양, 폐허, 조강의 필진으로 잔인한 펜을 휘둘러 지면을 채웠다. 염상석도, 나카니시 이노스케라는 일본 작가도 합세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그들은 책마다 교과서마다 선구와 개척의 자리를 선점했다. 인간의 시선은커녕 편협의 눈 하나 교정하지 못한 채 평론가 팔봉 김기진이 되었고, 교과서 편수관 목사 소설가 늘봄 전용택이 되었고, 어린이 인권을 앞세운 색동회의 소파 방정환이 되었다. 김동희는 가장 큰 활자로 문학사 한가운데 앉았다. 처음 그녀를 불러내어 데이트 강간을 한 일본 육군 소위 이응주는 애국지사의 딸과 결혼하여 친일의 흔적까지 무마하고 대한민국 국방 경비대 창설로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훈장과 함께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탄실 김명수는 피투성이 알몸으로 사라졌다. 한국 여성 최초의 소설가, 처음으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 평론가, 기자, 5개 국어를 구사한 번역가는 일본 뒷골목에서 매를 맞으며 땅콩과 치약을 팔아 연명하다. 해방된 조국을 멀리 두고 정신병원에서 홀로 죽었다. 소설 25편, 시 111편, 수필 20편, 희곡 평론 등 170여 편의 보들레르, 에드거 앨런 포를 처음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그녀는 처참히 발가벗겨진 몸으로 매장되었다. 꿈 많고 재능 많은 그녀의 육체는 성폭행으로, 그녀의 작품은 편견과 모욕의 스캔들로 유폐되었다. 이제 이 땅이 모진 식민지를 벗어난 지도 70여 년, 아직도 여자라는 식민지에는 비명과 피눈물 멈추지 않는다. 조선아, 이 사나운 고사,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 피로 절규한 그녀의 유언은 오늘도 뉴스에서 튀어나온다. 탄실 김명순, 그녀 떠난 지 얼마인가. 이 땅아, 짐승의 폭력, 미개한 편견과 간섭 여전한 이 부끄럽고 사나운 땅아.